블록체인 시작해 봅시다. 블록체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보 비트코인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대비보 비트코인은 마치 그 골드로저의 선포처럼 모든 보물을 두고 왔다, 찾아봐라. 골드로저처럼 사토시 나카모토의 선포에 따라서 대블록체인 시대가 개막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개막이 됐냐? 바로 이 논문 또는 뭐 백서라고도 불러요.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입니다. 이 P2P, 우리가 그 옛날에 P2P 하면은 바로 옛날 분들은 푸르나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 서로 공유하는 그 서비스였죠. 근데 동영상을 다운을 받을 때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면은, 업로드를 많이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도 빨리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가 없이 이제 파일이 오고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P2P 결제예요. 개인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1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토시 선생님께서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면요, 왜 비트코인 만들었냐 라는 질문에 Prevent Double Spending이라고 하셨어요. 이중 지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뢰받는 서드파티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이중 지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3자는 뭐냐? 라는 건데 바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금을 주는, 이 설날 용돈 주는 그런 게 아니면은 보통은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한테 입금을 하죠. 이 송금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리는 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이 수취인이 있을 거죠. 수취인 대상자가 돈을 받을 거라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입금한 만큼은 이제 사라질 거고, 그만큼은 사라지고 받은 사람은 돈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취인의 계좌가 플러스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셈입니다. 근데 제3자한테 양도를 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뭐냐? 이 제3자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면 이 수취인의 계좌로 간 금액 취소하거나 결제 취소해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또는 문제가 생겼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 처리가 됐거나, 또는 이중결제, 결제 시도를 했는데 결제가 한 번 시도한 게 아니라 2번 시도한 걸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러 경우들 있죠. 그리고 송금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장치들을 설계를 하다 보니, 운영하고 하다 보니 비용이 커져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꽤 컸죠. 수수료가 컸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은행이 통합 서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말 1분도 안 돼서 계좌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요.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처리가 못 됩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여기 있는 각각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장부가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장부들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장부의 싱크를 맞추는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장부를 공유하는 문제, 입출금, 은행 간 입출금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 간 송금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국만 유독 빠른 거예요. 또 너냐 대한민국. 한국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이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다. 이 제3자에 의존하는 거래 방식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빠르게 하냐? 직거래하면 된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peer-to-peer이다. peer-to-peer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 이 P2P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형님께서 제안을 했던 거는 은행을 건너뛰자. 직거래 하는 방법 내가 찾아냄.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은행들, 이 기득권이 대단한 집단이죠. 뭐 기득권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이 은행도 지금 갑자기 이 비트코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은 좀 불쾌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을 건너뛰는데 얘네들은 비트코인은 특징이 다른 통화들, 다른 화폐와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을 하면은 우리는 원화라고 하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일정 비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에서 아예 빼내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되고 모든 거래 기록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비트코인 뺄 수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고 옮길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기록된 장부상에 그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변경되는 것일 뿐입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100만 개 중에 100만 개를 1조 원에 바꿨다. 그래서 이 100만 개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다.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폐쇄 네트워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비트코인은 출발부터 국가의 화폐 권위에 도전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가와 이 은행, 이 금융에서 모두 다 언해피한 거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은행, 금융기관 모두들에게서 불쾌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애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대선언을 우리 사토시 형님께서 하셨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